이것은 티베트 의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데 사용된 탕카입니다. 티베트 의학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은 8세기경부터입니다. 다윈의 진화론보다 1000년 정도는 앞선 것입니다. 이 그림은 1703년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놀랍게도 인간의 탄생 과정을 수태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절묘한 조화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술에 쓰이는 이 칸은 모두 연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병의 증상과 치료법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티베트 의학은 10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한의학에서 원리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이미 8세기에 티베트 의학의 기초가 완성돼서 4대 탄트라라는 책도 출판되었다. 티베트의 생리학과 병리학은 롱, 시바, 헤이전이란 개념으로 개발된다. 롱이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다. 다시 말해서 사지를 움직이고 피를 돌게 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시바는 체온을 유지시키고 배고픔이나 목마름 그리고 시각 등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헤이전은 삶의 체중이나 수면, 성격, 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탕카는 병리학의 이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은 나무처럼 가지와 잎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각 이론의 구조를 밝힌 것이다. 이 탕카에는 세포학과 혈생학적 이론이 담겨 있다. 티베트 의학에서는 사람을 동물의 곧잘 비유한다. 인간의 각 성장 단계에 나타나는 성격이나 능력을 여러 가지 동물에 비유한 것이 재미. 수영하는 것을 물고기에, 기는 것을 거북이에, 젖먹이는 것을 돼지에 비유했다. 라사의 티베트 전통병원에 있는 이 탕카는 1609년에 시작해서 1703년에 완성된 것이다.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은 리상갸갸초라고 한 사람으로서 의학과 역학에 전공한 사람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 탕카가 만들어진 것은 18세기 초이지만 똑같은 이론이 만들어진 것은 8세기 때의 길로 다윈의 진화론보다 1000년이나 앞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론은 오늘날 과학적 이론과 일치한다. 티베트의 의학은 위대한 고성들의 등신부를 만든 일에도 놀라운 실력을 발휘한다. 이 그림들을 자세히 좀 보십시오. 수백 년의 그린 그림인데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5대 달라이라마 시대에 만들어진 탕카입니다. 여기에는 티베트 의학에서 어떻게 인간을 보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인체의 기본 구성 요소에 관한 초기 연구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약초나 동물, 광물들이 그려져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인체의 혈관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티베트 의학은 질병 치료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 약재는 대부분 티베트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티베트 의학은 2298가지나 되는 식물과 동물, 광물을 약재료로 쓰는데 그렇게 해서 1000여 종의 약물을 제조한다. 약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독특한 방법에 의해서 조제된다. 아주 특수한 몇 가지 약은 금속 성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약재는 약초
약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티베트의 환약은 특히 심장이나 혈관, 신경계통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7종의 약초를 쓴 진주환이라는 약은 중풍에 좋고 7 금속환과 경환이라는 약은 위장병의 특효다. 큰 사원에는 반드시 만바착항이라는 의수 가르치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티베트의 4대 탄트라나 미륵의술의 정수, 의왕경, 호리도 차제론 등을 배운다. 그리고 약을 조지는 기술과 함께 특수한 의식을 실전하는 방법도 배운다. 여기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스님들은 지역의 비용원에 초빙돼 의료의 길로 서기도 한다. 불교 의술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사원에서 직접 비용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너 주시라 니도 그러다. 그런가? 딱 그러니. 그저 그냥 이거 사마 통도나 공예도 5학문에 듭니다. 그리고 천문과 역법도 있는데 이것은 밀교대학의 시륜부에서 배웁니다. 티베트 불교는 아주 독특한 천문과 역법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태양력, 태음력, 그리고 천문력 동시에 활용해서 아주 독특한 계산법을 창출해냈습니다. 이들은 태양이나 달, 그리고 다른 5대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합니다. 수백 년 동안 실험을 거친 티베트의 역법은 아주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티베트 달력이 일식, 월식뿐 아니라 지진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많은 과학자들이 티베트의 역법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사의 달력연구소에는 800년 전에 제작된 상세한 천문 지도가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언제부터 티베트의 역법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잘 나타나 있다. 티베트의 불교 정착되면서 여러 가지 역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륜역이라는 것으로 초기에 정면 역법이었다. 그 후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2가지 학파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도과파, 다른 하나는 이론이라고 불렸다. 이 양대 학파가 둘 다 시륜역을 근거로 천문과 역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시륜역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시간을 계산한다. 여기서는 하루를 60시간으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눈다. 1초는 건강한 어른의 한 호흡이 된다. 시륜역에서도 다른 전 세계 달력 마찬가지로 태양을 기준으로 하루를 정한다. 그 밖에 2가지 단위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달과 별이다. 이 3가지를 조합해서 수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늘을 전부 27수로 나누게 되는데 다시 한 수를 60분으로 나누고 분을 60초로 나눈다. 이런 식의 체계를 세우면 시륜역은 별의 일주운동이나 태양과 달의 속도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 그리고 5대 행성의 위를 예측할 수 있어서
현재 일식과 월식이 나타날도 알아낸다. 티베트 역법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태양계의 9 행성들의 운동을 입산합니다. 여기에는 호흡, 분, 15분, 하루 등의 단위를 쓰는데 특히 호흡을 최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이 원판이 바로 계산을 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정해진 날짜의 태양과 여러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달력에서는 목성, 토성, 화성, 금성, 토성의 궤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태양과 이들 궤도와의 상관관계를 짧은 궤도, 구분 궤도, 남쪽 궤도, 쭉 궤도 등 4가지로 나누었다. 이 밖에 다른 별자리의 위치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모든 행성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으로 정했는데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365일이 조금 더 된다. 이 모든 것을 이 원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아주 쉽고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라사의 조캉사 바로 이후에 티베트 천문역법 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는 1916년에 설립되었는데 달라이라마 13세 주치의가 세운 것이다. 그 예에는 이 연구소를 천문의학역학연구소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연구소에는 행성과 운동을 그린 탕카와 의학적인 이론을 그린 탕카가 같이 보관되어 있다. 티베트의 의술은 천문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인체의 피의 흐름이 자연의 주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측정 도구와 모래판을 가지고 태양이나 달, 다른 행성의 위치를 계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식이나 월식 그리고 지진 등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천문학연구소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바로 달력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 달력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어서 매년 15만 부 이상을 찍어낸다고 한다. 오랜 전통을 가진 티베트 천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천문학과 다른 점이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으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시륜법이 티베트 달력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모래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날씨와 자연 재해를 미리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은 1993년 티베트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1991년에 간된 1992년 달력에 밝혀놓았습니다. 함숙성 서하의 외딴 곳에 양드롭 가초라는 스님이 있다. 그는 이 부문의 이름이 널리 알린 스님으로 여러 천문학회나 대학에 강의를 나가기도 한다. 그는 티베트의 계산법을 미연미 연구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했다. 그는 라블랭손의 교수라는 지위도 사용하고 학문에 몰두하고 있는데 모든 티베트 국민의 존경을 받는 호승이다.
스님께서는 지금까지 티베트 역법을 연구해 오셨는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배게 되셨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전 9살에 출가를 해서 지금 나이가 72입니다. 역법을 처음 뵌 게 19살 때였는데 드레풍 사원에서만 11년을 공부를 해요. 1978년부터 청해, 산서, 사천, 감수, 티베트 등지를 돌면서 제 계산법을 강의했습니다. 중국 과학 아카데미의 사회과학연구소도 제 계산법이 아주 간편하고 빠르면서도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티베트의 역법에 관한 책을 2권 썼습니다. 제 방법은 아주 독특하면서 간단합니다. 저는 하나의 별을 퀴아라고 하는 자그마한 단위로 나눕니다. 이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달이 어디서 뜰 것인지, 그리고 해는 몇 시에 떠서 몇 시에 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농사뿐 아니라 가축의 짝짓기나 사람의 일상생활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렇게 뛰어난 과학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도 큰 자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동양의 일리어드라고 하는 계자왕의 전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대서사시는 모두 120만 행에 이르는 영웅담입니다. 계자왕의 전설은 여러 전통 예술가들에 의해 계승되어져 왔는데 11세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서 오늘에 이르다. 이제 계자왕의 전설은 갈수록 인기를 더해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고전이 됩니다. 이곳은 청해 계자왕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계자왕에 관한 전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관으로 티베트 전역에는 스님이나 일반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런 연구소가 여러 개 있다. 계자왕의 전설은 영웅을 사랑하는 티베트 국민의 마음에서 탄생했다. 전설의 무대는 황하강 상류, 청해성의 구월로 평원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악신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티베트 국민들은 아주 현명하면서도 강한 계자왕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계자왕은 수없이 많은 역경을 해치고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자왕은 문학작품의 주인공으로서 또 영웅으로서 인류가 낳은 문화적 자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티베트의 역사적인 서사시 계자왕의 전설은 아주 방대한 작품이죠. 전 세계적으로 28개의 연구소에서 이 작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50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00권 이상의 작품을 수집했고 그중에 25권을 출간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국제학술회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자왕 전설 사전도 펴냈습니다.
대자왕의 전설은 민중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좋아서 티베트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계자왕의 전설을 듣는 것을 아주 즐기고 또 계자왕을 사랑한다. 티베트 사람들은 계자왕의 이야기를 듣는 음악을 들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서사시를 만드는 민족이라는 데 대해서 한없는 자부심을 느낀다. 너